자, 그러면 J1 인턴도 꼭 세금 보고를 해야 됩니까?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자, 아까 잠깐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듯이 IRS에서는 정해놓은 금액이 있어요. 일정 금액보다 소득이 안 되는 사람들은 텍스 리턴 할 필요가 없다 이러죠. 왜냐면 너무 조금 벌었기 때문에 뭐 200불 벌었는데 1년에 200불 버는 거를 갖다가 텍스 리턴을 해가지고 세금 내라 이거는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보통 J1 분들이 그래도 시간당 한 10불 정도 이상을 이제 스타이펜으로 받기 때문에 보통 한 2, 3개월 일하면 전부 다 텍스 리턴을 해야 됩니다. 그 기준 소득을 넘어가 버려요. 그래서 텍스 리턴을 해야 되는데, 그리고 아까 잠깐 또 말씀드렸지만 꼭 내가 세금을 얼마를 내야 됩니다에 대한 보고뿐만이 아니라 내가 세금을 낼 건 없지만 뭐가 있어요? 돌려받을 게 있더라 이거죠. 그 돌려받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텍스 리턴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미국에서는 일정 소득이 있으면은 내가 신분에 상관없이 설령 불법 체류자라고 할지라도 불법 체류자를 감시하는 건 어디냐면 노동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민국이에요. 홈랜드 시큐리티에서 관리하는 거고, 내가 열심히 일을 했는데 오버타임을 했는데 돈을 주냐 안 주냐, 뭐 1.5배를 주냐 안 주냐는 노동청에서 관리를 하는 거고, 세금에 대한 건 IRS에서 관리를 해요. 그리고 이 세 개가 각각 별개입니다. 그러니까 IRS는 세금만 걷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오버타임을 했는지 아니면은 뭐 불법 체류됐는지 관심이 없어요. 홈랜드 시큐리티 이민국에서는 이 사람이 지금 뭐 오버타임을 했는지 세금을 얼마나 했는지 관심이 없어요. 불법 체류냐 아니냐만 보는 거죠. 적법하냐 아니냐. 노동청에서는 뭘 봐요? 이 사람이 불법이냐 아니냐는 관심이 없어요. 이 사람이 정말 노동법에 근거해서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IRS를 이슈로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신분이 무엇이냐에 상관없이 일정 소득이 있으면 IRS 코드에 따라서 텍스 리턴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자, 잠깐 말씀드렸듯이 한국은 이거를 우리가 안 한다 그랬잖아요.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해서 우리가 회계사를 만날 일이 전혀 없는데, 여기 보니까 회계사들이 너무 많잖아요. 딱 신문 광고를 보면 깜짝 놀라는 것 중에 하나가, 물론 이상한 광고들이 굉장히 많은 편이지만 변호사와 CPA들이 광고를 너무 많이 하죠. 한국에서는 잘 보지 못하는 광경이란 말이에요. 자, CPA 근데 동네마다 정말 CPA 간판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기는 개인들도 전부 다 자기 개인 CPA들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두가 다 텍스 리턴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질문이, 너 회계사를 누구랑 회계를 하니? 라고 물어보는 게 굉장히 캐주얼한 질문인 거죠. 한국은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직장인의 경우에 죽을 때까지 회계사를 만날 일이 없습니다. 이해는 되시죠? 자, 그러면 1040이라고 하는 게, 1040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알아는 두셔야 돼. 이게 뭐냐면 Individual Income Tax Return 폼이에요. 미국에서 사용하는 1040이라고 하는 1040이라고 하는 폼을 통해서 2장짜리입니다. 페이지 1, 페이지 2가 있어요. 이 2장짜리 서류를 필아웃 해가지고 IRS에서 텍스 리턴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대신 작성해 주는 게 누가 하는 거냐면 CPA가 하는 거예요. 대신 뭐를 작성해줘요? 인컴 텍스 리턴을 작성을 해주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일반적인 폼은 우리가 1040이라고 하는 폼을 써요. 거의 한 90%는 1040로 작성을 합니다. 여기에는 이제 스케줄 A, B, C, D, E, F 해가지고 이제 뭐 굉장히 많은 또 부속 명세서들이 붙어요. 그러니까 그건 우리가 지금 알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우리가 집이 있어갖고 뭐를 낸 것도 아니고, 은행에 이자가 붙은 것도 아니고, 여기서 주식 거래를 한 것도 아니고, 무슨 파트너십에 투자를 한 것도 아니고, 그런 트랜잭션이 있을 때마다 스케줄이 다 붙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컴 텍스 리턴을 뭐 아주 싸게 받는 분들은 뭐 100불에도 하지만, 유태인들 같은 경우는 뭐 건물이 막 6개, 7개 있으면 텍스 리턴 페이지만 뭐 200페이지가 넘어간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개인 텍스 리턴이지만 뭐 3,000불, 4,000불을 차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그 폼은 전부 다 1040 폼입니다. 그런데 1040 폼 중에 이지 폼이 있고 NR 폼이 있어요.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근데 알아는 두실 필요는 있어요. 우리는 이지는 알 필요는 없어요. 이지는 뭐냐면 이제 1040 양식이 스케줄이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는 뭐 복잡하진 않고 연소득이 5만 달러가 안 된다. 그러면은 이지 폼으로 하면 훨씬 더 편해. 이지니까. 쉽다 그 말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하고는 별로 상관은 없어요. 여러분들은 뭐 이지로 하나 1040로 하나 거의 그게 그건데, J1 인턴들은 보통 어떤 폼을 쓰게 돼 있냐면 NR 폼을 쓰게 돼 있어요. 이거를 회계사들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면 J1이 굉장히 생소한 회계사들이 많거든요. J1이 뭐야? 이런 말을 하는 회계사분들 많아요. 왜냐면 비자의 종류가 수십 가지만, 비자가 A부터 뭐 G까지 있거든요. 그러니까 A 비자, B 비자, C 비자, D 비자 다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J 비자를 처음 본 회계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은 다 J 비자만 받았으니까 알겠지만, 그러면 J 비자가 뭔지서부터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CPA가. 그런데 J비자에 대한 컨셉이 없으면 그냥 전부 다 뭘로 하면 1040로 그냥 작성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귀찮으니까.
근데 어떤 폼이 있냐면 NR이라고 하는 폼이 있어요. 이거는 뭐의 약자냐면 non-resident의 약자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체류를 할 목적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미국에서 살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오랫동안 체류할 사람이 아니라고 했을 때. 즉 대표적인 게 뭐냐면 F1 학생이나 J1 이렇게 해서 그렇게 체류를 오래 하지 않을 거를 목적으로 해가지고 들어온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폼 8843이라고 하는 양식을 통해 가지고 NR 폼으로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NR 폼을 쓰게 되면 뭐가 장점이냐면 세금 중에 일정 부분에 대해서 내가 웨이브를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면제를 받을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J1들은 반드시 NR 폼을 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데 NR 폼을 안 쓰면 어떻게 되냐면은 1040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 볼까요? 1040로 작성을 하면 이제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최근에 몇 가지만 예를 들죠. 미국에 이제 인슈런스가 뭐가 생겼어요? 오바마 케어라는 게 생겼어요. 그죠? 오바마 케어라는 게. 그래서 미국의 전 국민들이 텍스 리턴을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오바마 케어를 들게 돼 있어요. 최소한 자기 메디컬 인슈런스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메디컬 인슈런스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페널티를 내게 돼 있어요. 그 페널티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1040로 작성을 하게 되면 반드시 그 인슈런스가 내가 어느 인슈런스를 들어가 있고 이러한 거를 다 작성하게 지금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작성하지 않고 만약에 텍스 리턴을 하게 되면은 페널티가 붙어서 나와요. 물론 여러분들이 인슈런스가 있죠. 우리가 J1 할 때 이제 인슈런스 들잖아요. 그러면 그것들에 대한 서류를 다 작성해가지고 파일링을 해야 돼요. 굉장히 이제 복잡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예. 근데 NR은 지금 여기서 살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메디컬 인슈런스에 대해서 물어보진 않아요. 그냥 나는 잠깐 있다 갈 거기 때문에 굳이 미국 시스템에 내가 들어가가지고 메디컬 인슈런스라고 이런 거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J1 보통 1년 정도 있으시는 분들은 전부 다 NR로 파일링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되시겠죠? 자, 그래서 인턴도 세금 보고를 꼭 해야 되나요? 해야 된다 그랬죠, 그죠? 네, 해야 돼요. 그리고 보통 어떤 폼으로 해야 되나요? 어떤 폼으로 한다? 1040 NR이라고 하는 폼을 통해서 한다.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는 게 좋아요.